예, 240년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냐, 아웃사이더 대통령이냐, 이 백악관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의 클린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상당수주에서 예측이 불가할 정도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주에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고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개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예. 해도 뉴욕타임즈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당선 확률을 84%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막 역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54%라고 했다는 조정을 하고 클린턴 후보는 86%에서 40% 떨어졌거든요. 이미 더 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전체 주요 경합 지역에서 오히려 예상 밖으로 트럼프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뉴욕타임스의 실시간 당선 확률 트럼프가 역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그 59%대 41%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속보입니다. 실시간 당선 확률에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59%대 41%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걸로 보십니까? 출구조사는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클린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하더라도 그냥 안정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짐작이 됐었는데 예. 그 주요 경합 지역,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출구조사와도 달리 좀 개표 결과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좀 앞서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데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그럼. 지금 그 주요 경합 지역,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시간이나 그다음에 위스콘신주 이쪽에서 개표가 끝나는 대로 아마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제45대 대통령 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지역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화가 많이 되고 국자화가 많이 된 서부 지역, 그다음에 동북부 지역 뉴욕존 이쪽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를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중서부 지역에서는 공업 지역 밀집 지역이거든요. 5대5 주변으로. 그쪽은 예. 또 그 노동조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고 남부의 농촌 지역은 보수 지역이라서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좀 중간 지역, 그러니까 오하이오가 남부와 중서부의 중간 지역에 있고요. 예.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남동부 지역이라 하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경합지였습니다. 예. 어느 쪽에 더 표심이 많이 가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그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있는 29석에 걸려있는 플로리다가 가장 대표적인 경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치열한 접전 중인데 클린턴이 승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좀 어디가 좀 확보가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플로리다겠죠. 플로리다 사실 어저께까지 예. 그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클린턴이 승리를 점칠 때 그럴 때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를 다 트럼프 쪽으로 치고도 이긴 거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합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펜실베이니아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시간 지역이고 위스콘신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초반 개표 결과를 보면 당연히 클린턴이 승리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좀 동북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했던 버지니아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긴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 애초에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근거 중에 하나였던 버지니아를 뺏겼으니까 다른 쪽에서 클린턴 후보가 뭔가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그쪽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해야 버지니아 주에서의 패배를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간접 선거, 선거인단, 승자 독식 등 독특한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국가거든요. 예. 50개의 주가 이루어서 연방인 미국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에서 상당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각 주의 승자 독식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각 주의 말하자면 유엔 총회에서
각국이 한 표씩 갖는 것처럼 예. 각주도 한 표를 갖는다는 기본 전제 더하기. 그다음 인구 비례가 민주주의 원칙이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인구에 따라서 선거를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고 자본주가 약간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인구가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구가 대형주에서 이겨서 단 0.1%라도 이기기만 하면 그 선거를 다 가져가는 선거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서면 아예 다 숫자를 예, 가져간다. 다 가져가기 예.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질 때는 큰 표차로 지고 예. 이길 때는 근소한 표차로 이기면 전체적으로 국민 투표에서는 지고도 선거인도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대선에서 또 눈여겨볼 점이 히스패닉 아시아계 유권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선거 결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 소수 인종들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이민 정책을 공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수 인종들이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짐작을 했었죠. 네. 예.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의 숨은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이나요? 어떻게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 저희들이 올해 뭐 이런저런 대형 선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에서 EU 탈퇴를 투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 이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다 잔류가 우세를 했었는데 생각 밖으로 탈퇴 우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 어떤 심리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EU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때문에 무역도 개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민자도 받아야 되고 난민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영국 위에 유럽이 가 있는 그런 EU가 있는 그런 시기니까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 여전히 EU에 잔류하는 것이 영국의 국회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 심정적으로는 EU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표를 찬성표를 찍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표를 찍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우려를 사실 미국 선거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특히 이제 그 교육 수준이 그 공업 지역에서 블루칼라 백인들이 예. 세계화에 따르는 어떤 수입분과의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다음에 인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불만들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후보의 성격이 혹은 행태가 상당히 좋아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후보 같은 사람을 지지를 하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들어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기성 정치에 불만이 있으니까 찍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주면 결과는 합리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내 기분은 풀겠다 이런 투표가 또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영국에서의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은 달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미국에서는 이제 8년 이상 같은 정당에게 집권을 허락하지 않는 추세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그런 경향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일 예. 텐데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공화당이 절대 유리한 선거였거든요. 8년 예. 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 밖으로 예비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라는 상당히 안정감이 안 가고 좀 괴짜 같은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이 이제 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으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호감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많은 국정 경험 때문에 안정감을 줄 거라는 것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런 이 별로 없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그게 2000년 선거죠. 우리 또 조지 더블 부시 후보가 예. 알고 그때도 알고 후보가 될 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랑 상당히 상황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결과가 나온다면 또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도 좀 관심사인데요. 이처럼 초접전 양상을 보이다가 또 적은 표 차이로 이제 힐러리가 패배할 경우 힐러리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할까요? 이미 트럼프 후보는 계속 불복하겠다고 자기가 이긴 예. 경우를 제외하고 예. 항상 불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표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면 불복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만약에 근소한 차이라면 지금 네. 만약 결과가 나오면 클린턴 후보가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다시 또 2000년과 같은 그런 식의 그 정치적 파행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힐러리가 패배를 한다면 힐러리의 불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성공과 또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불복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모종의 어떤 그 선거 부정이 어떤 증거가 잡히지 않는 그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불과 한 열 이틀 전이죠. 그 FBI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 이메일 관련해서 예.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혐의로 이제 종결을 지었는데 이게 힐러리한테 그러면 뭐 악재가 되는 셈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십니까? 악재가 예. 된 걸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2월 28일이었나요? 예.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이미 그것들이 이미 민심의 반영들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무혐의 처리한 것이 결과를 뒤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발표를 했던 그 자체가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제 패배할 경우 미국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LA 인근에서 총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 되든 후유증이 클 것 같습니다. 선거가 상당히 분열적인 선거 양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 선거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도 약간 저질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더라도 미국 사회 분열이 심해서 그걸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만약에 이건 좀 가정이긴 한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예. 사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방위비 같은 걸 분담을 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전공이 국정정책 쪽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후보가 예를 들면 방위 분담을 늘리겠다. 예. 뭐 미국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잘 산 나라한테 방위 분담을 늘리겠다. 혹은 뭐 그쪽에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뭐 안보가 문제가 된다면 핵무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측 예. 불가능한 파격적인 정책을 공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국내 정치와 달라서 많은 나라 사이에서 딱 톱니바퀴 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예. 네. 대통령 개인 성향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아서 지나친 그런 어떤 가변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은 일단 클린턴보다 트럼프의 당선을 더 바란다고 하는데 뭐 같은 이유로 좀 봐도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예. 8년 대북 정책이 일종의 전략적 인내라는 형태로서 사실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을 써왔거든요. 물론 북한이 호응을 안 한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던 사람이 바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도 결국 같은 틀로 갈 거다라는 예. 생각이었고 아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파격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파격적인 변화를 기대할 측면이 있어서 북한이나 혹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은근히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나올 수 있겠군요.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